가장 젊은 도시, 평균 나이 39.2세로 강서구입니다. 이번 6.2 지선에서의 선거 전략도 다른 지역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부산 강서구청장 선거는 3선 도전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의 대결입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김형찬 강서구청장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선거운동 하느라 정신 없으시죠? 예, 바쁘지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강서구, 특히 강서구의 구청장으로 출마하시게 된 배경도 있으실 것 같은데 카메라 보시고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 구민 여러분,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 김영찬입니다. 저는 지난 22년 9개월 동안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서구청장에 출마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강서구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에 비해서 발전은 더디기만 합니다. 저는 지난 공직자로서 많은 경험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능력도 키워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강서구 발전에 쏟는 것이 우리 부산시 전체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여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강서가 발전 가능성이 많은데도 빠르게 발전하는 것지 않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강서하면 명지 신도시로 인해서 조금 젊은 층도 많이 유입이 되면서 발전이 빠르게 되고 있다고 저희가 바깥에서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4년 동안 이제 강서구를 보시면서 답답하신 부분은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좀 냉정하게 네. 평가를 한다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서구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강서 구민을 만나보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말씀을 하시는데, 네. 한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빠르게 늘어가는 인구에 대응하는 그 학교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네. 과밀학교 문제가 심각하고, 또 주민들의 발휘되어야 되는 교통수단이 이 도시철도 말이 나온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개통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문화와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또 의료 부분에서도 대형 병원이 부재해서 의료의 공백이 많고, 거기다가 백화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업 쇼핑 시설도 절대적으로 네.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무한한 잠재력에 비해서 우리 구민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 강서구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인구 증가와 비례해서의 다른 전반적인 부분이 조금 더디다라는 말씀이신데, 구정 운영을 조금만 더 발빠르게, 조금 더 치밀하게 했으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강서구청장은 자치구청장으로서 14만 5천 강서구민의 뜻을 어깨에 짊어지고 네. 불편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네. 그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지난 8년 동안의 강서구는 그런 부분이 매우 답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강서구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먼저 바꿔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우선 강서구가 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강서구 자체의 힘만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네. 국가의 협업도 필요하고 부산시와의 협업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직 구청장은 네. 현역 국회의원인 김도욱 국회의원님과 협업이 되질 않고 오히려 각을 자꾸 세우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제가 부산시정에 몸을 담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시정에서도, 시정을 함에 있어서도 부산시정에서 강서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큰데, 네. 강서구청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지자체장과 특히 국회의원과에도 많은 소통이 좀 있었어야지 더 많은 사실 예산 확보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있는데 조금 소통의 부재, 네. 오히려 각을 세우는 면이 없지 않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특히 강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이제 시민 국민들께서 공약들을 차근차근 살펴보실 것 같아요. 예. 대표적으로 3개 정도를 꼽아 주신다면요.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입니다. 네. 우리 시민의 발휘되어야 될 교통수단이 그 많은 인구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가 가장 효과적인데 하단녹산선이라는 도시철도가 예고된 지가 좀 꽤 됐습니다. 최근에는 곧 착수한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아직까지도 언제 개통이 될지는 굉장히 그 미지수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지금 하단녹산선은 교각을 세워서 오는 지상철 형태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을 첫 번째 공약으로 하단녹산선을 지하화하고 그다음에 개통도 계획된 것보다 1년에서 2년 정도 땡겨서 우리 시민들께 도시철도 서비스를 가장 빠르게 이렇게 제공할 계획인데 네. 거기에는 저만의 그 전략이 있습니다. 네. 저심도 도시철도 공법을 도입을 해서 얕게 깊게 파는 지하철이 아니고 얕게 파는 저심도 도시철도 공법을 네. 활용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 공사 기간도 줄일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공사하는 기간 동안의 불편도 줄일 수 있어서 네. 하단녹산선의 지하화와 조기 개통을 첫 번째 공약으로 지금 저희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지금 하단 녹산선의 착공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혹여나 이제 당선이 되셔서 저심도 공법으로 이제 변경이 가능하다면 공사 기간까지 단축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네. 이제 변경이라는 이제 얘기도 할 수 있으나 네. 현재는 아직 설계가 들어간 단계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구상을 하기를 네. 교각으로서 지상철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상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되면 설계에 착수하게 될 텐데 네. 그때부터가 실질적인 도시철도 사업을 착수하는 건데 그 착수할 때 저심도 공법으로 착수를 하는 겁니다. 설계를. 네. 그래서 변경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공약은 그 가덕신공항이 되겠습니다. 가덕신공항은 우리 강서 구민을 비롯해서 부울경 우리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대를 많이 해왔던 사업인데 네, 정치철만 되면 나오는 말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덕신공항은 네, 특별법이 발효가 되었고 국가 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서 지난 20년 동안 해왔던 모습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덕신공항은 이제는 시작을 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만 이것을 제대로 빠르게 개항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덕신공항을 엑스포가 열리는 2030년 이전인 2029년까지 개항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우리 국민의 열망을 제가 네. 반드시 실천하고자 하고 게다가 기왕 만드는 거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저는 공약을 하고 있고요. 네, 가덕신공항은 우리 강서가 발전하는 원만한 곡선에서 획기적으로 한 단계 크게 올라서는 모멘텀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가덕신공항으로 인해서 강서의 획기적인 발전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 발전이 결국에는 공항 수요를 또 보태게 되어서 네. 또 공항 수요가 활발한 공항이 또 발전을 견인하는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면서 강서는 대한민국의 그 이극체제, 수도권과 영남권의 이극체제인 영남권의 이 중심 도시로서 우뚝 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과 제대로 된 개항을
두 번째 공약으로 하였습니다. 네, 이 가덕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부에서 앞서 2035년 기간 연장이 될 수 있다라는 발표도 했는데 이제 당선이 되실 경우에는 조기 개항 2029년까지 개항을 목표로 시 또는 국토부와 많은 협의와 논의를 거치겠다라는 말씀으로 예.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네. 좀 첨하면 우리 그 박영준 시장 후보님 그리고 지금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우리 2035년에 지금 개항을 하게 되면 너무 느슨합니다. 네. 그래서 국가의 재정력이 한계가 있지만 국가의 재정력과 행정력, 그 다음에 고도의 기술력을 좀 집중시켜서 집중을 시키게 된다면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2029년이 달성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네. 해당 그 민선 지자체장으로서 정부와 시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원래 계획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공약은요? 예, 세 번째 공약은 이 강서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정말 해운대와 강남을 뛰어넘는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면 큰 번영된 도시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큰 인구 규모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인구 규모가 작으면 번영된 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서는 현재 인구가 14만 5천 명입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현재 명지 국제 신도시 2단계, 그 다음에 에코델타 시티, 네. 그 다음에 대저동하고 강동동에 있는 공공주택지구, 요거를 모으게 되면 6만 세대가 계획이 되어 있고, 이 6만 세대에 입주를 하게 되면 강서구의 인구는 14만 5천에서 한 번에 30만 명에 육박하는 큰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큰 도시의 가장 기초 요건인 큰 인구 규모를 조기 달성하게 된다면 도시 기반 시설은 훨씬 속도를 내서 다가오게 되고 학교나 도시철도 등등요. 그 다음에 민간에서 일어나는 백화점과 뭐 대형 병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여 년 전에 해운대에서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신시가지에 입주하신 분들이 불편을 겪던 내용들과 지금 해운대의 모습을 제가 쭉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지금 우리 강서에 와 계시는 신도시 주민들이 느끼는 게 똑같습니다. 20년 전에.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해왔던 도시가 만들어지는 흥하는 그런 발전해가는 그 과정에서 좋은 점은 더욱더 좋게 만들고 네. 아쉬웠던 점은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강서는 희망적인 번영의 도시가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초 요건인 큰 인구 규모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게 세 번째 공약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합을 해보면 자, 인구 유입 말씀하신 이제 아파트 계획된 네, 아파트의 건립을 속도를 박차를 가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인구 증가로 인해서 지금 현재 14만 5천 인구에서 약 2배에 가까운 32만 정도까지 넘어갑니다. 넘어가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정도까지 한다면 그 주변의 기반 시설은 더 빨리 속도를 낼 것이기 때문에 해운대와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빨리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우리 강서는 새로운 도시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것들은 그 이후에 또 건립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인구 40만, 50만, 60만의 큰 번영된 도시가 될 것이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 시민으로서 도전이세요. 이제 많은 경력을 갖췄다고 하시더라도 이제 주민들께서는 이제 신인으로서 처음 이제 얼굴을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김형찬 후보 어떻게 하면 더 알릴 수 있다? 선거 전략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경쟁력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어필할 생각이세요? 네, 일단 자치구청장이라는 자리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행정가, 일꾼, 머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또는 대통령 이런 정치인과는 달리 지역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다면 정치인보다는 오히려 전문 기술 행정인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지난 23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에 이 기술 행정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능력을 쌓아왔습니다. 네. 또 검증도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공직자로서 올곧은 의리를 지켜왔고 정년을 7년을 남겨두고도 과감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과 능력을 시의 간부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강서구를 집중을 해서 해나가는 것이 저의 도리라는 생각으로 7년을 벗어던지고 쏟는 열정과 상대적인 젊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의 상대 후보와 비교했을 때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10여 개 언론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국민의힘 김영창 강서구청장 후보와 인터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공통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오신 기자님들의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최근에 노기태 후보 측 선거 사무원으로 추정되는 분이 김영찬 후보님 선거 사무원을 폭행했다고 주장을 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노기태 후보 측에서 그 폭행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후보님 입장은 어떤지 듣고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강서 구민들께 먼저 사과를 하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 사건의 동영상을 이미 가지고 있고 사법당국에다가 그거를 제출을 했습니다. 사건은 5월 20일 날 오후 4시에 노기태 후보 쪽에 지지자로 보이는 남성이 저의 선거 사무장 여성분입니다. 그리고 저의 자원봉사자 여성분입니다. 연령도 중년의 여성분들입니다. 그런 여성분을 남성분이 차도로 밀어내는 그런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선 그분들도 다 강서 구민이니 구민께 먼저 사과를 하는 게 도리고 그리고 이분들의 지금 폭행 이후 겪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위로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법하게 또 합법적으로 지금 그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고소에 대해서 고소인으로서 조사에도 모두 응했고 앞으로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깊이 사죄를 하는 것이 저희는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자, 이제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최선을 다 하고 계실 텐데, 네. 조금이라도 이제 영상을 보시고 기사를 접하실 우리 유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 구민 여러분, 우리 강서구는 정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전 세계를 봐도 이런 도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한한 잠재력에 비해서 그간에 발전해가는 모습들은 답답하기 그지없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고 저는 그런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저 기호 2번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 김영찬은 지난 23년에 달하는 도시계획 행정 기술관료로서 충분한 경험과 그간의 검증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공직자로서의 올곧은 자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년을 7년을 남기고도 쏟아붓겠다는 열정과 상대적 젊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이 장점들을 우리 강서구와 구민께 쏟아붓는다면 우리 강서는 해운대, 서울, 강남을 뛰어넘어서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구민 여러분 믿고 기호 2번 김영찬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부산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검증된 행정가가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 자, 오늘 이렇게 지지를 호소하시는
오늘 김형찬 후보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